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러시아에서 계엄령 선포 가능성과 지독한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된 러시아인들이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있는 기차에 몸을 실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전기 항공편 운항이 거의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당장 갈 수 있는 헬싱키행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의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이름 있는 러시아인들은 별로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당국의 언론 통제와 반전 시위자 구금으로 공포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비자 발급이 안 돼서 위헌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탈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있는 한 슈퍼마켓의 사진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루블화 폭락으로 패닉이 빠진 러시아인들은 사재기에 나서 선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앞으로 이 물건들을 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필수품을 배급제로 간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러시아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 등도 최근 러시아에서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8일 러시아인들은 맥도날드 매장에 줄을 서서 폐점 전 마지막 햄버거를 사기 위한 행렬을 연출했습니다. 한 러시아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산 맥도날드 햄버거를 35만원에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네티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맥도날드가 구소련 붕괴 직전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매장을 열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음식을 구매하려고 했던 지난 1990년대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0년대가 떠오르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러시아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딧에 한 러시아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묘사해 주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러시아는 이제 끝났고 이제 소련 시즌2가 시작됐어. 매일매일 언론에 찍어 누르는 새로운 법안과 폭격받는 우크라이나 도시의 모습을 올리면 징역 15년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통과했어. 우린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사고 스팀 게임도 못 사. 카드 결제도 막혔고 트위터, 페북, 인스타는 이미 막힌 지 오래야. 오늘 밤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도 문제가 있겠지. 어제는 계엄령과 예비군 소집에 대한 소문도 돌았어. 난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사는데 난 우리 동네에 경찰, 정경, 군수장비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서구 사람들 우리 보고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라고 하지만 푸틴은 반대를 용납하지 않아. 귀를 닫고 그냥 찍어 누를 뿐이지. 성원해준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오늘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 이 글은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상황과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는 사이 유럽에서도 또 다른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핵 위협 공포에 유럽인들이 방사능 피폭에 따른 갑상생암 위험을 낮추는 요오드제를 비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유로니스는 7일 핵재앙 우려 속에 유럽인들이 요오드제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자국 핵군용 부대에 준비 태세를 지시한 뒤 유럽 전역에서 요오드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핵 위협은 허세에 불과하고 이는 전쟁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핵 공격까지는 못 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제2도시 하르키우 중심으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예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64km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핵렬이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군 다수가 동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군 탱크는 마치 40톤 무게의 냉동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쪽에서 지속적인 공세를 펼쳤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현대식 전투기들을 상당히 격추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도 키이우 돌파에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의 교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한국의 주지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주 비탈리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러시아군들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탈리킴은 지난 8일 주민들의 텔레그램으로 도시 내 적 차량의 시야를 제한하기 위해 시내 모든 교차로에서 타이어가 필요하다며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돌파하면 임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야를 제한하기 위해 연기가 나도록 타이어에 불을 지르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는 러시아 침공 이후 직접 대러시아 전선에 뛰어들어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은 우리의 도시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다른 도시들에서 생긴 사상자들의 복수를 할 것이다 라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981년생으로 40세인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영어 불어와 함께 한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정치인답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번 전쟁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저항과 제재에도 푸틴은 한 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 전문가들은 푸틴을 말릴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가 미국과 유럽에서 금지되자 이 세를 틈타 러시아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 기업인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사 등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러시아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는데 반도체에서 왕따가 된 중국이 이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를 어길 경우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러먼드 장관은 8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불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이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유업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반발했지만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돕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를 응원하고 푸틴을 영웅이라 칭송하던 중국 네티즌들의 태도가 돌변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중국 내 반러시아 친우크라이나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한다 등 반전 호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대는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러시아는 정말 수치를 모른다, 러시아는 푸틴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등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과 다른 게시물에 대한 당국의 삭제가 흔한 중국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일부러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유력 매체 둥팡항은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직후 우크라이나인이 현지 중국인 유학생을 지하실에 숨겨진 사례를 감동적으로 전했고 106명의 현지 중국인이 버스를 타고 폴란드로 탈출할 때 우크라이나 경찰이 안전하게 호송해준 사례도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분명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국 매체의 보도를 믿을 수 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을 흘리며 중국도 이젠 러시아를 이용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진짜 만만해진 증거라면서 최근 한 주변국 총리가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이 발언을 듣고 정신병이 걸린 푸틴이 만약 핵을 쏜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